자, 2위 갑니다. 대한민국 끝내는 2위. 네. 이재명 원수미. 갑자기 이재명이요.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다 보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OCN의 드라마가 있는데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 드라마인데 이거는 이제 백프리핑이라고 어떤 그 유튜버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기사화까지는 안 된 게 이제 이재명이 오늘 1위 나왔더라고요. 대권 후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막 핫해지면서 이 배우가 이제 신명휘라는 거기 시장 역할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안남시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다뤘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재명과 조폭과의 연루된 것들 그리고 은수미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큐에서도 만나고 또 전 영화 황정민이 연기했던 그 영화에서도 만났는데 이 경이로운 소문은 지금 1월 25일에 이 드라마가 끝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고 너무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그냥 넷플릭스만 기다립니다. 왜냐면 정말 월 얼마 안 되는 걸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이제 정주행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이재명하고 유사한데 또 명자도 같이 썼네. 네. 상징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모든 일을 돕는 여자 비서가 나와요. 그 여자가 혜경이에요. 혜경군. 근데 그 여자 배우의 성이 또 김씨입니다. 그래서 혜경군 김씨. 그러니까 아주 깨알들이 있고요. 이 조폭들하고의 상황 그리고 어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 걸려 있는 이제 화환 있잖아요. 거기에 조화. 네, 조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참여연대라고 써 있고. 그 좌파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유준상 배우님이 이제 어쨌든 그 악귀를 잡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사실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저는 유준상 배우님 2년을 어쨌든 함께 봤었기 때문에 노무현 지지자는 맞고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근데 이 연기를 하다가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요. 요번에 이 작가를 교체를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폭과의 연루설 그 아래 내려보시면 이거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이 이게 좌파 유튜버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 그래도 재미없는 경선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이해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싱크로를 맞히는데 안 그래도 재미없는 경선판에 박상호까지 추문으로 낙마해버렸으니 아주 곤혹스러워.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 맡으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해찬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측을. 그리고 그러네. 신 시장이 이제 이재명이죠. 좀 나서주는 게 어때? 대선 경선에 선수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람 좀 확 일으켜 봅시다 하고 대표님이 쭉 밀어주실랍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지자체장 지지율 부동 1위고 시민이 밀고 국민이 기다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해찬가 제가 일하는데 태가 좀 납니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태신건설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재명하고 했던 이제 건설사 얘기도 같이 이제 본물에서 나오고요. 또 이 배우가 사실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난 참... 최민식 배우 친동생이에요. 그래요? 여태까지 최민식 배우만 우리가 알았지. 그러니까 최민식 친동생. 네, 워낙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유전자가 그래서 이재명의 디테일을 사실은 이 배우가 그래서 이제 이 정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TV 드라마는 이제 나오고 재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는 아예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이다, 빼박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뒷판을 뭘 보냐면 이 경이로운 수문이 여기에 이제 아까 유진상 배우도 나오고 그런 작가도 교체가 되고 저는 이걸 희소식으로 보는데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악귀를 잡는 이런 연기들을 하는데 유준상 배우님만 해도 되게 뭐랄까 정신이 똑바른 분이거든요. 그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은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너무 기득권이나 정권에 그렇게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그랬던 일반 문화예술계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대표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 책이라고 하거든요. 영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책 보면 딱 나와요. 이제 와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저 못해요. 이거 유준상이 안 했대. 아니요.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어쨌든 지금 좌파나 그래도 거기서 대깨문 빼고 정신 제대로 박힌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재명이 했던 비리 뭐 까자 전부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영화로 이미 이제 나중에 사건이 혹시라도 뭐가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다큐로 다뤘던 정도에서의 뭐가 또 나오면 이재명에 대해서 확 돌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몇몇이 어쨌든 예전 운동권부터 이랬던 배우들인데 여기는 이거는 그냥 이 이재명이란 신명이 캐릭터가 뭐로 나오면요. 세상에 악한 악귀보다 제일 악한 게 저 시장 악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저수지에다 그 건설사 관련해서 다 사람들을 묻어서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게 좌파인데. 네, 이것이 실제로 이재명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사실 모르지만 정말 문화의 힘이 무서운 것은 벌써 사람들은 이거를 정주행하면서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예측을 하면서 봐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 치면 상당히 저는 이재명 죽이기에 좌파가 나선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문화예술로 판도라도 이미 본인들이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왜냐면 시나리오가 나오고 수많은 스태프들과 이걸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배우들과 그 수많은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좌파의 방향이 저는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못 날리잖아요. 문재인이 날리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의 힘을 통해 좌파에서 이재명을 날리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그만큼 이슈가 됐어요. 네, 워낙. 근데 이제 은수미가 안 그래도 그러고서 이제 찾아보니까 오늘 오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이제 조사에 착수됐다 그래요. 은수미가. 네, 은수미는 뭐 이재명의 손이죠. 네,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함께 했고 또 그런 조폭에서 은수미가 쉬고 있을 때 기사하고 차까지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이재명 은수미 어쨌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건 하나 다른 이야기면 그 유준상 배우 실제 분당 살아요. 거기 로케가 제가 볼 때는 분당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을 많은 지금 구독자들이 아니면 이런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경기로운 소문이라고 네,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네, 이제 이재명 지금 1위 올린 것 같지만 저는 좌파 안에서 죽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위 갑니다. 대한민국 엔더 1위는요. 네, 역시 뭐. 문재인이죠. 네. 정말 신년사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름 자기 기자회견 한다고 프롬포터도 또 큰 거 준비해놓고 기자들 또 자기 말 잘 듣는 기자들 앉혀놨겠지만 뭐 손가락 하나 갖고 또 난리를 치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욕 먹을 사람이니까 그게 보이겠죠. 근데 그냥 들고 있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기사 보여주시면 제일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이번 주는 입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양아 반품을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고 문재인의 발언이 이제 국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입양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홀트 아동복지회 미혼모 기관이 있습니다. 미혼모 기관에서 서울시의 여성 청소녀 기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미혼모 상담을 했었습니다. 미혼모들이 임신을 하는 상태로 중고등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성인도 이제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입양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내 아이를 입양을 해? 내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의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 바느질을 배우고 뭘 하고 해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애기 엄마들이죠. 그러나 이제 미혼모와 또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낳을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지 아니면 뭐 아버지나 누가 키워주기로 했는지 대다수는 제가 상담했던 그 미혼모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서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뱃속에 있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이쁜데 또 그 남자만 생각하면 애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또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이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혼모들에게 정말 대한민국에 지금 미혼모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미혼모들에게 정말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요. 이 대통령이 있는 한 우리 아이를 뭐 반품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바꿔도 된다고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죠? 생명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 정인이 사건은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가 경찰들이 그 사건을 방치해서, 방치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넘겨서 했던 것을 어떻게 그 입양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청와대들이 또 막 발맞춰서 그 정책을 만드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고 싶다. 아니, 저들이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 경시하고 원래 그 인성이 나온 거거든요. 아니, 원래 그 좌파 그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낙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낙태 자유롭게 해야 돼. 생명을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식물인간 그것도 바로 그냥 죽여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입양도 아이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필요에 겁니다. 따라서 반품해도 돼. 그 좌파 논리예요. 그거 그냥 솔직하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입양을 했던 부모들에게도 분노했어요. 진짜 입양을 하는 부모들은요. 저도 그 부모들을 상담해 보면 아이한테 입양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왜냐면 엄마 아빠랑 똑같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한테 어떻게든 닮게 하려고 막 아빠 봐봐, 아빠 여긴 너가 닮았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상담했던 아이 중에 한 명도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는 거 듣고 입양인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삐뚤어집니다. 근데 엄마가 막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아이를, 왜냐면 아이들이 조금 잘못되고 안 좋은 성향이 있고 이래도 입양하신 분들 대다수는 정인이 부모처럼 저런 인간들은요 악마예요. 그러면 입양을 안 하죠. 그쵸? 처음부터 사랑으로 키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입양하는 거 얼마나 용기고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죠. 셀피시한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럼 시작도 안 하죠.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입양하신 부모들에게도 분노를 일으켰고 미혼모에게도 분노를 일으켰고, 지금 입양을 해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차기에 유권자고 다음 세대거든요. 그 아이들이 문재인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월호는 그렇게 팔더니 어디 그 아이들, 단원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명이고 아이들 뭐 고맙다 미안하다까지 자기 정권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더니 정작 우리 입양하나 또 고아원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요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본인의 인성과 그 사이코패스적인 나온 거예요. 정신분열적인 그쪽 사람들 다 그래요. 네, 너무합니다. 다른 기사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엔더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백신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또 이 입양 문제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많은 분들이 저런 인간이 저걸 정리를 아무도 안 해준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한 발언 같거든요. 그걸 참모들이 써줄 수가 없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그걸 아니까 지금까지는 기자회견 안 한 거죠. A4 용지 아니면 이 발언을 못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A4 용지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도 가급적 안 하고 이런 실수가 막 줄줄이 나올까봐.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대화해 보면 야 이거 나가면 무조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요거만 읽으세요. 요거. 그 인사할 때도 이거 읽고 인사했잖아.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은 순저 퍼포먼스로 막 영상쇼 무슨 이런 장치로다가만 했지.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그래도 장치가 있었는데도 이제 본전이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주역에서 다루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너무나 비교되는, 정말 실제로 아들을 입양하신 그 스토리부터 또 여러 가지 미담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이제 이후는 속아서는 안 되고요. 문재인 같은 자를 다시는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끝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